오늘은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티브 잡스가 입양아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스님이 되려고 입산수도 하려고 했던 사실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사업을 꾸리면서 죽을 때까지 늘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거기서 통찰력을 얻었다는 사실 아세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만 스티브 잡스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가졌죠. 원래 그 부모가 대학생, 그냥 캠퍼스 친구들입니다. 캠퍼스 커플이죠. 아버지는 시리아계 유학생이고 어머니는 미국 여자고. 그러니까 대학 때 둘이 연애하다가 덜컥 임신을 하고 결국 나와버리게 됐어요. 그게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양 기간에 맡겼죠. 그런데 이 잡스는 첫 번째 집에서 퇴짜를 맞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여자 얘기를 원하는데 남자 얘기, 우리 참 타고나면서부터 팔자가 기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집에 가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잡스라는 성을 얻게 됩니다. 그 부모님들은 되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잘 키우고, 그리고 어떤 기계라든가 컴퓨터에 대한 그런 관심도 그 아버지가 미케닉이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쯤인가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자, 사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란 우리 사춘기도 얼마나 방황하고 그렇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더 했겠죠. 더구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자란 곳은 샌프란시스코.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는 소위 모든 미국의 어떤 신풍조의 아주 그 원천지였습니다. 레즈비언, 호모섹스, 마리화나, 모든 거. 그 중에서 히피 문화라는 게 있죠. 그 히피가 뭐냐면 머리도 길게 기리고 그러고 모든 기존 관습 체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트남전이 있었을 때 베트남전 반대하고 평화 외치고. 그리고 그들은 마리화나 그 다음에 LSD라는 환각제 이런 거 늘 하고 자연히 중고등학교 때 스티브 잡스도 휩쓸리죠. 그리고 LSD를 합니다. 그 LSD라는 그 마약은 어떤 거냐면 지금도 미국에서 하는 사람 있을 텐데 그 대마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를 먹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범인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거의 완벽한 평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걸 스티브 잡스도 하면서 지냈는데 그렇지만 마음속에 왜 범인이 없었겠어요? 생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했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샌프란시스코는 또한 그 미국으로 불교가 들어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이제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1959년에 스즈키 순류라고 하는 우리는 그 책 선심 초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즈키 순류라고 하는 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타사하라 선센터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이죠. 내세우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인들을 상대로 선불교, 포교를 시작한 거예요. 선불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저희 대승불교죠. 그래서 우연히 스티브 잡스는 그쪽에 갔다가 거기서 명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LSD 먹고 하는 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고 거기서 말하는 불교 철학이 또 마음에 와닿는 거였습니다. LSD 환각제보다 명상이 훨씬 낫다. 약이 만든 행복한 가짜 세계보다 명상을 통한 온전한 정신으로서 진짜 세상이 훨씬 선명하고 행복하다. 그는 선불교에 심취하면서 마약도 끊었을 뿐더러 아예 구도자의 길로 갈까, 아예 스님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1학기 중퇴하고서 친구와 함께 저희 불교의 원천지인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노숙도 하고 때로는 거린처럼 동냥도 하면서 거기서 뭔가 도를 찾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제가 작년에도 인도 갔다 왔지만 아직도 거기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45년 전에 어땠겠어요? 아주 혼란스럽고 비참하고 더러운 게 그랬죠. 그랬는데 그 미국 대학생이 와서 견딜 수 있겠어요? 야, 이건 구도고 뭐고 이거 사람 이거 꼴도 말 일이 안 되겠다 해서 내 고국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좀 새롭게 더 해야겠다 해서 고국으로 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자기 스승인 스님한테 가가지고서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당신 같은 인재는 꼭 입산 수도에서 이 뭐 구도하고 성불하는 게 아니다. 이 혼란한 세계에서 당신의 재능을 잘 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도 구도 성불이다. 이런 말을 해서 머리 깎는 걸 단념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1976년도 그의 나이 21살 때 자기 집 주차장에서 친구와 함께 소위 애플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 그전에는 IBM 큰 이런 컴퓨터였는데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시산말로 대박을 칩니다. 20몇 살 때 억만장자가 되고 아주 뭐 빌 게이츠보다 그때는 더 유명한 청년 사업가가 됐죠. 자, 이 사람은 타고난 천재성에다가 그 어렸을 때 그 삶에서 쌓은 내공, 그 다음에 불교 철학, 그리고 명상으로서 매일매일 수련하는 이런 사박자를 갖춰가지고서 그저 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년 성공이 말이에요. 참,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참, 실수 안 하겠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잘 나가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죠.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의 교만심은 하늘을 찔렀고 내가 더 성공해 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그의 못된 성전, 내면의 못된 성전과 독선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9년 뒤인 1985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임직원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요. 자,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마음이 지옥 같았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 이때면 마약을 하든가 뭘 해서 좌절됐을 텐데 스티브 잡스는 달랐어요. 그 사람이 한때 스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내면에 대한 그런 갈구가 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성격은 뭐 지랄 맞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어디 간 게 아니라 자기 아파트. 이 억만장자가 사는 이 집, 이 사진 보십시오. 아파트에 있는 거는 방석, 명상할 수 있는 조명, 그 다음에 찻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카세트.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찍은 건데요. 여기서 이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달랬어요. 분노를 사귀고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구나, 내가. 이게 명상의 힘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이 사람은 다시 재개합니다. 넥스트라는 회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 토이스토리 알지 않습니까? 이거 다 스티브 잡스가 그때 만든 겁니다. 이 사람 무슨 애니메이션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천재긴 천재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하니까 그때 애플은 경영진들이 경영을 잘 못하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지 12년 뒤인 1997년 애플에서 다시 스티브 잡스를 제발 와주셔서 이 애플을 더 키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리즈로 뭐 히트를 치고 애플 아주 진짜 세계 탑 IT 기업으로 만들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그런 창조적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2005년도 미 스탠포드대 졸업식에 이제 축하 연설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일생에 영향을 준 3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째, 입양하였다는 사실. 둘째, 대학교 1학년을 중퇴했다는 사실. 그때 많이 더 깨달았다는 거겠죠. 셋째, 자기가 만든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 자, 우리 같으면 참 시산말로 쪽팔려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은 얘기하고 그 사건들이 자기의 성공과 성취와 성식을 이루게 해줬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애플에서 쫓겨난 사건이 제일 자기한테 큰 영향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누구한테나 불행, 실수 이런 게 오지만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는 대응이죠.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바로 작년에 그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도 그런 걸 보여줬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10년 전에 진짜 막말로 개판 치면서 온갖 여자춤은 본부인한테 이혼당하고
마약, 또 음주운전하다 사고 치고 또 급기야 허리 수술도 하고 그렇게 방황했지만 결국 다시 재기해서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 전까지는 비판하다가 다시 박수를 보내고 역시 우주는 진정한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사람들은 그런 거다 하지만 우리 각자로 돌아볼 때 우리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수, 트라우마, 나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죽었다 깨도 넘을 수 없는 벽이야. 이러고서 지레 겁먹고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사람들과 다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유한한 인상 속에서 내가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 대응하겠다는 정신, 이런 거는 스티브 잡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